안녕하세요. 바쁜 현대인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시간입니다. 내면 리더십 코치 신상원입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는 말이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라면 믿으시겠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사라 라자르 박사팀이 마음 챙김을 일정 기간 실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피질과 자기 조절력 그리고 공감과 관련한 뇌 부위가 실제로 두꺼워졌다고 합니다. 마음 챙김은 정말로 뇌 피트니스였던 것입니다. 주의가 산만하거나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멀티태스킹은 대뇌피질의 두께를 줄인다고 합니다. ADHD 같은 주의력 결핍 장애에 마음챙김 명상 기반 치료법이 많이 쓰이고 있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고요. 일상에서의 모든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면 마음 근육이 강화됩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때의 그 베이스 캠프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주의가 막 산 아래 과거로도 가고요. 혹은 산 위에 미래로도 막 갑니다. 그럴 때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우리의 베이스 캠프, 몸의 느낌 혹은 호흡의 느낌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또 머뭅니다. 그러다가 또 과거에 갔던 길로 다시 또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럴 때면 다시 또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심폐력이랑 체력이 엄청 튼튼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더 높은 정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올라갈 힘도 생겼고요. 마음 챙김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의 주의가 과거나 미래로 계속 달아날 때 최대한 지금 하고 있는 활동으로 주의를 다시 가져와서 알아차립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마음 근육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네. 전화 받을 때는 전화 목소리가 어떤지 혹은 전화 내용에 반응하는 내 몸의 느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이메일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 이 키보드가 손에 닿는 감촉과 혹은 이메일을 쓰고 있는 나의 감정 혹은 이 이메일을 받는 사람의 느낌 그리고 그 내용들도 한번 주의를 주면서 찬찬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있다면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있는 활동에 주의를 둔다면 마음 챙김은 일상에서도 언제나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걸을 때에도 가능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마음 챙김 걷기를 배웠었죠. 네, 그렇게 마음 챙김 걷기, 마음 챙김 산책을 꾸준히 해보세요. 설거지도 마음 챙김 연습입니다. 사실 설거지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마음 챙김입니다. 손에 닿는 느낌, 네, 물에 닿는 감촉이 있죠. 네, 차가운 물, 뜨거운 물, 그리고 수세미가 손에 닿는 감촉, 그리고 기름이 닦여지면서 뽀드득뽀드득 깨끗해지는 소리, 그리고 그 느낌.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그동안의 번잡한 생각이 줄어듭니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번잡할 때 그때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추리소설가 애거서 크리스티 역시 설거지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때 불현듯 책 구상이 그 스토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양치질을 할 때 치아 구석구석에 닿는 미세한 칫솔의 느낌에 한번 집중하고 알아차려 보세요. 굉장히 미세하게 하나하나 변화하는 그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양치질 마음챙김이 됩니다. 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 능력이 강화되면요,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일종의 방어막, 그걸 형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챙김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근육 운동을 한다고 해서 몸짱이 되지 않잖아요. 하루 5분에서 10분 꾸준히 마음챙김을 하면은 분명히 마음 근육의 짱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는 좀 더 인지적인 관점에서 스트레스에 접근해 볼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스트레스의 순환 과정입니다. 스트레스 요인이 신체적 반응을 먼저 일으킵니다. 우리는 몸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사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순환고리를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다음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커집니다. 바로 정신적 반응으로 스트레스를 강화하는 겁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나는 왜 그 사람만큼 못했을까? 이건 그 사람이 나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등등 정신적인 반응이 계속 뒤따릅니다. 사실 이 생각들, 이 반응 역시 스트레스 호르몬에 압도된 상태에서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논리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스트레스 반응이 더 증가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마음챙김의 오래된 경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누구나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스스로 만들어서 쏘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라고요. 고통은 첫 번째 화살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도한 생각과 자기평가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스스로 마구 쏘아대고 있지는 않나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드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생각을 바로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영원히 계속되던가요? 머릿속에 24시간 같은 생각이 살고 있을까요? 네, 마음챙김 치료와 통합인지 치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식 못하는 수만 번의 생각이 하루에 우리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 자신조차 모르고 있는 거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지만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생각은 존재라는 정류장을 잠시 스쳐가는 기차와도 같습니다. 자극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 잠시 생각이란 반응이 일어났다가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억지로 붙들고 있지만 않다면요. 우리는 정류장에서 잡념이란 기차를 잠시 맞이하고 바이바이 인사하면서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네, 복잡한 생각을 마음챙김하는 연습들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 스노우볼 아시죠? 네, 겨울에 크리스마스 트리나 이렇게 있고요. 눈처럼 막 그 스노우볼 안을 떠납니다. 네, 우리 머릿속에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막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스노우볼을 가만히 놓으면요, 그 안에 있는 스노우들이 가라앉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호흡과 함께 그 복잡한 생각들이 싹 가라앉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깊게 숨을 들이쉬고요. 그리고 다시 숨을 쭉 내쉬면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같이 가라앉는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몸에 닻을 내릴 때 생각들은 조용히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늘의 구름에 날려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름 하나에 나의 어떤 생각들이 잠깐 들어왔다가 그 구름에 한번 날려보냅니다.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거나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이 구름처럼 흘러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분은요, 생각의 팝업창을 찾아서 하나하나 끊는 이런 인지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생각이 들면 그걸 따라가지 말고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몸의 느낌이나 호흡의 느낌으로 주의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을 정신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면 스트레스의 악순환 고리를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주 강한 생각의 뭉치들이 있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혹은 옳고 그름의 기준 같은 것입니다. 한번 이 그림을 바라보시겠어요? 이 그림은 토끼일까요? 오리일까요? 토끼라고요? 네, 어떤 분은 오리라고 하시네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토끼도 되고 오리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내가 토끼로 볼 때는 토끼로 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토끼로 보고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리로 보고 있을 때는 오리로 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세요. 그리고 다음은 내가 오리로도 보고 토끼로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 안에는 아주 강한 옳고 그름, 긍정과 부정의 잣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하는 판단으로 상대방과 세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와 바램으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부하고 때로는 혐오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꼰대임에 다름 아닙니다. 미국 남가주대학의 연구에 의하면요, 긍정과 부정의 구분과 정치적인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뇌의 편도체에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알아차림은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판단, 판단하지 않는 것, 혹은 판단을 보류하는 것, 이것이 알아차림이라는 인식 능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단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의가 그 대상에 가 닿으면서 그리고 주의를 집중하면서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에게 누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주의를 집중하며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치 부드럽게 네가 어떻더라도 다 괜찮아.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진정한 공감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너는 이렇게 되어야 해 라는 판단과 당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그 존재를 일단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일 겁니다. 만일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셀프 컴패션, 자신에 대한 공감 혹은 자기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혹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대신 행복과 관계된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 증대된다고 합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의 포옹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마음,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안아줘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듯이 마음 챙김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나요? 네, 실제로 일정 기간 마음 챙김을 한 사람들의 뇌 영상에서는 섬이라고 하는데요. 인슐라라고 하는 부위가 확대되는 것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 부위는 신체 접촉 혹은 공감과 관련된 부위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때 발달되는 뇌 부위라고 합니다. 네, 이제 자신의 몸을 알아차림으로 보살피는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치료 프로그램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디 스캔입니다. 바디 스캔은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또 통증을 개선하고요. 그리고 불면증의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최소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우리의 발끝에서 머리까지 몸의 부위에 주의를 주면서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바디 스캔의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좀 짧게 여러분들과 앉아서 하는 형태로 같이 바디 스캔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척추를 곧게 하고요. 몸의 나머지 부분에 힘을 뺍니다. 마치 척추에 동전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간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척추를 곧게 펴니다. 내가 한 1cm 정도는 더 커질 수 있다 하고요. 그리고 몸의 나머지 부분에는 이완하듯이 그냥 중력에 맡깁니다. 어깨를 쭉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먼저 몸에 긴장이 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세요. 긴장이 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내가 숨을 쉬고 있다 혹은 공기가 드나든다는 상상을 하면서 그쪽에 주의를 먼저 줘봅니다. 이제 특별히 긴장된 부분이 느껴지는 게 없다면은 몸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위를 먼저 찾아보세요. 아마도 호흡에 따라 들락날락하는 혹은 부풀었다가 꺼지는 아랫배 혹은 배 전체일 겁니다. 일단 그곳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주의를 주고서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면은 들숨, 배가 좀 꺼지면 날숨,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름을 살짝 붙이면 더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주의를 천천히 발바닥으로 가져갑니다. 바닥과 닿아 있는 발바닥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그대로 느껴봅니다. 딱딱하면 딱딱함, 떨리면 떨림, 좀 차가우면 차가움, 혹은 가려우면 가려움. 이렇게 이름을 살짝 붙이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 발바닥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그대로 느껴봅니다. 이제 서서히 발바닥을 타고 발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발등의 느낌이 어떤지 느껴봅니다. 마치 따뜻한 빛이, 주의라는 따뜻한 빛이 그 발을 감싸고 있다고 상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서서히 발목으로 올라오고요. 네, 종아리를 지나서 천천히 주의가 올라옵니다. 그냥 그 느낌이 어떤지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이제 무릎에 머뭅니다. 우리의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감정들과 연관된 기관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의 무릎에 지금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그대로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 느낌에 이름을 붙여봅니다. 조금 더 무릎 안쪽까지 주의를 줘보세요. 마음속으로 무릎아 고생해줘서 고마워 라고 살짝 인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다시 천천히 주의가 올라옵니다. 허벅지 쪽으로 올라와서 무릎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의자와 닿아 있는 엉덩이 부분 느낌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고요.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많이 생활을 하죠. 그만큼 딱딱함, 푹신함, 혹은 떨림, 간지러움, 혹은 무거움 등등 여러 느낌을 한번 그대로 느껴봅니다. 이제 조금 더 올라와서 등을 타고 한번 가볼까요? 척추를 따라서 쭉 천천히 등 전체를 느끼면서 올라옵니다. 호흡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반신 전체를 같이 느껴도 좋습니다. 이제 어깨에 잠시 머물러 볼까요? 어깨가 많이 피곤하죠. 현대인들은 어깨를 움직이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기도 합니다. 네, 어깨에 좀 한번 힘을 더 빼고요. 통증이 느껴지면요, 그 부위에 조금 더 따뜻한 주의를 줘보십시오. 그리고 긴장된 부분이 어떻게 조금씩 풀리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이제 상반신 앞부분 전체로 크게 주의를 줘봅니다. 호흡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우린 이렇게 계속 들숨과 날숨을 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숨과 날숨이 언제나 우리의 현재 이 순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의 느낌이 어떤지 느껴보십시오.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얼굴 전체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우리는 우리 얼굴 전체를 직접적으로 느껴본 적이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표정을 짓고 또 말을 하고 얼굴을 움직이면서 살고 있죠. 네, 오늘 하루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을 한 얼굴에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뜻한 주의를 줘봅니다. 네, 이제 주의가 정수리 쪽으로 올라갑니다. 정수리를 느껴본 적이 평소에는 없으실 거예요. 네, 한번 그쪽으로 주의를 줘보신 후에 거기로부터 마치 샤워처럼 몸 전체로 우리 주의가 쫙 퍼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몸 전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몸을 벗어나서 몸 근처에 있는 곳의 느낌은 어떤지도 한번 주의를 확장해서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떠봅니다. 그리고 지금 몸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 어떠셨나요? 물론 중간중간 잠이 드신 분들도 있으셨겠죠. 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디스킨은 불면증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깊은 집중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하나 아껴주는 경험을 잠시라도 하셨을 겁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이 바디 스캔을 한번 해보세요.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이완, 그리고 숙면을 경험하실 겁니다. 네, 다음은 바로 자해 명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보통 자비 명상, 자해 명상 두 용어 중에 하나를 쓰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자해 명상은 감정 조절, 그리고 대인 관계 개선, 사회성 증대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러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공감에서 가족과 그리고 친구, 동료 이렇게 조금씩 공감의 물결을 넓혀가는 과정, 이게 바로 자해 명상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데니얼 골먼은 이 현상을 감정 탱고라고도 부릅니다. 자신에 대한 공감에서 시작해서 타인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춤인 거죠. 네, 이 명상도 굉장히 긴데요. 한번 짧게 압축해서 같이 실습을 해볼까요? 네, 아까처럼 척추를 곧게 하고요. 다시 한번 그대로 눈을 감아봅니다. 이미 몸이 많이 이완됐을 건데요. 그래도 몸에 긴장된 부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들숨과 날숨을 한 5번 정도 깊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네,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한 기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의 몸을 느끼면서
이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얘기를 해봅니다. 내가 자신을 사랑하는 경험을 하기를,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네, 한 번 더 해봅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마치 쓰다듬어주는 그런 느낌으로요. 나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기를,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고요. 다음은 가족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원입니다. 타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혹은 나의 한 1m 앞쪽에 이렇게 서 있다고 상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요, 네, 딸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자신을 마음껏 사랑하는 경험을 하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마음이 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네, 또 다른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보고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해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경험을 하기를. 너의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네, 이렇게 친구와 동료로도 한번 나가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경험을 하기를. 당신이 늘 행복하기를. 이렇게 기원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도전적인 공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적의를 가진 사람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몸의 어떤 감정이나 혹은 몸의 느낌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 느낌을 한번 그대로 그냥 몸에서 돌아다니도록 허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기를. 네, 처음엔 좀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저기가 어느새 누그러지고요. 나중에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감정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번 모든 존재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냥 나를 중심으로 해서 빛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모두 행복하기를. 그리고 이제 지금 나의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나의 호흡이 어떤지 한번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네, 서서히 눈을 뜨고요. 한번 주위를 좀 이렇게 살짝 둘러보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네, 마음 챙김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 보다 열린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요. 사회생활을 위해서 타인에게 일부러 공감하려 애쓸 필요 없이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공감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타인도 나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위스콘신 대학의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 연구팀은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생명공학 회사 직원들에게 8주간의 이 자해 명상을 실시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내가 평소에 굉장히 싫어하는 견해,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싫어하는 감정에 대한 수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훨씬 더 편해졌다고 합니다. 동시에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측정을 했는데요. 이 역시 증대했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9주간의 자해 명상을 한 그룹의 경우에 목적의식이 증대되었고 고립감과 소외감이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더 재밌는 결과는 데이비스 메디컬 센터의 클리포드 샤론 박사 팀이 있는데요. 자해 명상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 참여자들에게서 우리의 그 뇌에 있는 노화 관련 염색체의 그 진화 속도, 진행 속도를 낮추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화도 방지한다고 하니까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챙김은 우리 자신을 돌보는 현명한 방법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스트레스를 줄이는 5가지 마음챙김 태도를 정리하면서 이제 강의를 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비판단과 수용입니다. 판단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판단하지 말고 지켜보세요. 생각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생각하지 말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초심자의 호기심을 가지세요. 회피하지 말고 만나고 경험하세요. 익숙한 길보다는 새로운 길로 다니고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추구하세요. 무엇보다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주위의 변화를 관찰하고 늘 새로운 것으로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억지로 무언가를 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노력과 반응보다는 일단 잠시 쉬어가는 공간을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붙잡지 말고 놓아주세요. 네. 붙잡지 말고 let go 하세요. 붙잡지 않으면요, 감정도 생각도 스트레스도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스트레스가 건축에서 온 용어라는 말로 강의를 시작하였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의 게스트하우스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MBSR 등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이 시를 함께 명상해 보기도 하는데요. 페르시아의 위대한 시인 잘랄루딘 루미의 게스트하우스라는 시를 읽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게스트하우스와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여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을 존중으로 대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이하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에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기쁨과 슬픔, 절망과 고통이 손님으로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주인으로서 환대하고 편안히 지내다 떠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떠날 때 다시 방문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마음의 주인 자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마음 챙김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